신덕왕후는 왜 능이 파헤쳐졌나? 정릉동, 서울 성북구에 있는 이 동네 이름, 여기엔 한 여인의 무덤이 있었습니다. 조선을 세운 태조 이성계의 두 번째 아내, 신덕왕후 강씨. 그녀는 죽어서도 평화롭지 못했습니다. 태조실록 8년 2월 기록. 정릉을 옮기되 도성 밖 사대문 밖으로 내보내라. 왕비의 능을 도성 밖으로 쫓아낸 것입니다. 무덤을 파헤치고 관을 옮기고 능의 성물은 청계천 다리 돌로 깔아버렸습니다. 왜일까요? 신덕왕후는 살아생전 권력의 중심에 있었고 태조가 가장 사랑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죽고 나서 그녀의 무덤은 이렇게 처참하게 부서졌습니다. 기록은 이렇게 말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태조 이성계는 아직 살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까요? 1392년 조선이 열렸습니다. 태조 이성계. 그는 고려의 무신이었습니다. 위화도 회군 이후 정몽주를 죽이고 마침내 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무겁습니다. 그에게는 두 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아내 신의왕후 한씨, 육남 이녀를 낳았습니다. 맏아들 이방우, 둘째 이방과 셋째 이방애, 넷째 이방간, 다섯째 이방원, 여섯째 이방연. 그 중에서도 다섯째 이방원은 정몽주를 직접 죽인 인물입니다. 가장 과격하고 가장 냉정하고 가장 왕이 될 자격이 있어 보이는 아들. 하지만 신의왕후는 1391년 조선 건국 1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두 번째 아내 신덕왕후 강씨. 태조는 그녀를 깊이 사랑했습니다. 신의왕후가 죽은 뒤 강씨는 태조의 곁을 지켰고 조선 건국 직후 왕후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녀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일곱째 이방번, 여덟째 이방석. 태조는 이 두 아들을 유독 아꼈습니다. 특히 막내 이방석. 1392년 8월 태조는 세자를 정합니다. 조선왕조실록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방석을 세자로 삼았다. 여덟째 아들. 당시 나이 17. 신하들은 술렁이었습니다. 다섯째 이방원은 칼을 갈았습니다. 맏아들도 아니고 공도 없는 막내를 세자로 삼다니. 하지만 태조는 막무가내였습니다. 신덕왕후 강씨가 곁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396년 신덕왕후가 죽습니다. 태조실록은 간단히 적습니다. 왕후 강씨가 흥서하였다. 병사였습니다. 태조는 슬퍼했습니다. 그녀를 도성한 지금의 정릉동에 묻었습니다. 정릉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성물을 화려하게 꾸몄습니다. 하지만 그 무덤은 채 2년도 지나지 않아 파헤쳐집니다. 1398년 8월 조선을 뒤흔드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제1차 왕자의 난. 태조실록 7년 8월 26일 정도전, 남은, 심효생 등이 영모를 꾀하다 발각되어 모두 죽임을 당하였다. 이방원이 칼을 들었습니다. 정도전을 죽이고 세자 이방석을 죽이고 일곱째 이방번도 죽였습니다. 신덕왕후의 두 아들이 모두 사라진 것입니다. 태조는 무너졌습니다. 왕이 슬퍼하고 통곡하였으나 어찌할 수 없었다. 막내 아들이 죽었습니다. 사랑하는 여인의 핏줄이 끊겼습니다. 그리고 이방원은 왕이 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둘째 형 이방과가 왕위에 오릅니다. 정종. 태조는 왕위를 넘기고 함흥으로 떠납니다. 1400년 제2차 왕자의 난. 이번엔 이방원과 넷째 이방간이 싸웁니다.
이방원이 이깁니다. 정종은 왕위를 동생에게 넘깁니다. 태종 이방원. 그리고 1408년 2월 태종실록 8년 2월 기록. 정능을 도성 밖으로 옮기라 명하였다. 성물을 헐어 청계천 광통교에 돌로 쓰라 하였다. 신덕왕후의 무덤이 파헤쳐졌습니다. 관을 꺼내 지금의 정릉동에서 성북동 언덕 위로 옮겼습니다. 화려했던 성물들은 부서졌습니다. 그 돌로 청계천 다리를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이 그 위를 밟고 다니게 했습니다. 신하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태조 이성계는 함흥에 있었습니다. 왜일까요? 태종은 왜 이렇게까지 한 것일까요? 신덕왕후는 이미 죽었습니다. 그녀의 아들들도 모두 죽었습니다. 무덤을 파헤친다고 해서 권력 구도가 바뀌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태종은 그 무덤을 부쉈습니다. 실록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정릉이 도성 안에 있어 사람들이 지나다니기 불편하다. 표면적인 이유입니다. 하지만 조선의 왕릉 중 도성 안에 있던 능은 정릉만이 아니었습니다. 헌릉. 태조의 첫 번째 왕후, 신의왕후 한씨의 무덤도 도성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능은 옮기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유는 다른 곳에 있습니다. 태종은 신덕왕후를 미워했습니다. 아니, 그녀가 상징하는 모든 것을 지우고 싶었습니다. 신덕왕후는 태조의 두 번째 부인이었습니다. 적통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태조는 그녀의 아들을 세자로 삼았습니다. 그것은 질서의 파괴였습니다. 태종이 보기에 신덕왕후는 권력을 탐했고 태조를 잘못된 길로 이끌었으며 결국 형제끼리 칼을 겨누게 만든 근원이었습니다. 그래서 태종은 그녀의 흔적을 지웠습니다. 무덤을 옮기고 성물을 부수고 사람들이 밟고 다니게 만들었습니다. 너는 왕후가 아니었다고 역사에 새기려 한 것입니다. 하지만 또 다른 해석이 있습니다. 태종은 두려웠을지도 모릅니다. 신덕왕후는 태조가 진심으로 사랑한 여인이었습니다. 태조는 여전히 살아있었고 함흥에서 돌아오지 않고 있었습니다. 아들을 죽인 아들, 왕위를 빼앗은 아들. 그런 아들이 보기에 아버지가 사랑했던 여인의 무덤은 끊임없는 죄책감의 상징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무덤을 눈앞에서 치워버린 것인지도 모릅니다. 태조 이성계는 1408년 5월 세상을 떠납니다. 그는 마지막까지 함흥에서 돌아오지 않으려 했습니다. 결국 신하들의 간곡한 청으로 한양에 돌아왔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멀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은 뒤 그는 첫 번째 왕후 신의왕후 한씨 곁에 묻혔습니다. 건원능. 신덕왕후 강씨는 홀로 성북동 언덕에 남았습니다. 청계천 광통교를 지나는 사람들은 그 다리 돌에 새겨진 문양을 보며 수군댔습니다. 저게 정릉 성물이라던데. 신덕왕후의 무덤은 500년 동안 잊혔습니다. 일제강점기에도 해방 이후에도 아무도 그 무덤을 복원하지 않았습니다. 1669년 현종 10년 실록에 짧은 기록이 나옵니다. 정릉의 성물을 다시 세우라 명하였다. 광통교에 깔려있던 성물 일부를 다시 찾아 능 앞에 세웠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복원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1669년 정릉은 다시 왕후의 능으로 인정받습니다. 200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지금도 정릉은 그 자리에 있습니다. 성북동 언덕, 서울 한복판 조용한 주택가 뒤편에 그녀의 무덤이 남아 있습니다. 다른 왕릉처럼 화려하지 않습니다. 성물도 온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곳에 있습니다.
역사는 판단보다 기록을 남깁니다. 신덕왕 후 강씨가 권력을 탐했는지, 태조가 잘못된 선택을 한 것인지, 태종이 옳았는지, 그것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기록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녀는 왕후였고 무덤은 파헤쳐졌다. 그 무덤은 지금도 그 자리에 남아 있습니다.